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한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새 확진자가 1,600명 넘게 증가했는데 일요일 발생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큰 수치입니다. 확진자 4 중 3명이 수도권 주민인데 작년 추석보다 이동량이 증가할 거라는 예상 때문에 전국적으로 재확산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어제 하루 42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341명이 됐습니다. 추석 대목인데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시장은 텅 비었습니다. 이곳 선별진료소는 추석 당일만 빼고 이번 연휴 기간 내내 운영될 예정인데 오늘 오전부터 오후 5시까지만 해도 약 500명가량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중구 중부시장의 확진자도 61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605명, 지난주 일요일 대비 200명 가까이 늘었고 일요일 확진자 기준으로는 역대 최다였던 지난달 15일 기록을 넘어서며 가장 많았습니다. 보통 주말 검사 건수가 줄면서 확진자 수도 감소하는데 수도권에서 유행이 확산하고 있어 최다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유행이 다시 전국으로 확산할 경우 병상이 부족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49.8%로 아직 절반 정도 비어 있지만 비수도권 일부 지역은 벌써 부족해 대전은 중증 환자 병상이 한 개도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보다 있으며 그 정부에서도 이렇게 폭발적인 유행을 통해서 의료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일요일이었던 어제도 4만 명 넘게 백신 접종을 받으면서 전 국민의 71.1%가 1차 접종을 마쳤고 접종 완료자는 43.2%로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 17일부터는 자녀 백신이 2차 접종에 활용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18만 6천여 명이 자녀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18세에서 49세는 84.4% 정도가 백신 접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됐다며 미접종자는 이달 말까지 예약하고 접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정부가 비수도권으로 확산하는 걸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했습니다. 꽤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다는데요. 현장을 연결합니다. 홍익표 기자. 네, 저는 지금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에 나와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 휴게소에 오시면 아침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누구나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 방문을 전후해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바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조심스러운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도 선뜻 검사에 나서면서 오늘 하루 이 휴게소에서만 400명 넘게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부산에서 서울에 형님댁으로 차례 지내러 가려다가 진짜 몰라가지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계셔서 얼굴 뵙고자 내려왔다가 지금 검사하고 올라가려고요. 미리 하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부는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의 임시 선별검사소를 4곳에서 9곳까지 늘렸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섬진강 휴게소 등 4곳에선 저녁 6시까지,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등 5곳에서는 저녁 8시까지 운영됩니다. 이번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량은 지난해보다 7.7% 증가한 하루 평균 472만 대에 이를 걸로 전망되는데요. 특히 추석 당일인 내일은 귀성과 귀경, 여기에 여행객들까지 겹치면서 교통 혼잡이 가장 심할 걸로 예상됩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이후 점진적인 확진자 증가가 예상된다며 아쉽더라도 가족과 만남의 시간을 줄이고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환기를 자주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에서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추석을 맞아 요양병원에 대면 면회가 가능해졌습니다. 환자와 가족 모두 접종 완료자이면 직접 얼굴 보면서 손도 마주잡을 수 있는 건데요. 그 만남의 현장을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달려온 심기순 씨. 면회실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 손부터 잡았습니다. 엄마. 나야. 나 알아봐. 나 알아봐. 아빠. 할아버지. 알아봐. 함께 온 아버지까지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옷은 그렇게 입고 온다. 옷은 아빠 옷 멋있지? 멋있어. 엄마 신랑 멋있지?
보고 싶어서. 나도 보고 싶었어. 어머니를 안아본 딸은 이제야 안심이 됩니다. 칸막이로 해서 내가 말해도 저쪽에서 못 알아듣고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핸드폰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고 좀 서로 그냥 얼굴만 보다 갔었죠. 지금 너무 좋아요. 만지고 그래서. 병원에서 집까지 고작 2km. 4단계가 되기 전까지 매일 면회를 왔던 최병록 씨도 2달 반 만에 아내를 만났습니다.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말도 못하고 눈도 잘 못 맞추는 아내가 그 사이 자신을 잊어버리진 않았을지 마음을 졸이며 연신 손을 주물러줍니다. 조금 더 고생해보자고. 지나고 나면은 날마다 내가 병원 올라오면 되는데 이게 언제쯤 끝날지 몰라도 금방 끝날 것 같아요. 면회가 아예 금지됐던 지난 설과 달리 이번 추석엔 환자와 면회 온 가족이 모두 접종 완료자라면 가림막 없이 대면 면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들은 유리문 넘어서라도 얼굴을 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엄마 마스크 벗어도 되지 안 돼? 코로나가 갈라놓은 긴 시간 동안 환자들이 느끼는 외로움의 무게는 더욱 크다고 합니다.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시거나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이제 스스로 버림받았다고 느낀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특히나 환자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쉬움 가득한 짧은 면회. 그래도 내년 명절은 올해와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가족들은 다음 만남을 기다립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여야 후보들은 오늘도 이재명 지사를 향한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감옥까지 언급하면서 이 지사를 공격했고 이 지사는 택지 개발 공영화를 제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사퇴하겠다고 밝혔던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은 한 발 더 나아가 법과 제도를 바꾸어 택지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지사는 SNS를 통해 5,500억 원을 환수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했다며 경기도의 공공개발 이익 도민 환원제를 전국 표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대장동 관련 공세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호남 경선을 앞두고 연일 이 지사에 대한 공세를 펼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목포를 찾아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선이 좀 더 감동 있고 활기차도록 여러분이 한번 감동의 드라마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 간 설전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대장동 관련 공방에서 이 지사 측이 국민의힘과 한 배를 탄 것이냐고 이 전 대표를 공격한 데 대해 이낙연 캠프에선 원팀 정신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고 이재명 캠프는 야당 원내대표의 요구와 대동소이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야권에선 홍준표 의원이 성남 대장동을 직접 찾아 이 지사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단돈 1원이라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간 일이 있습니까? 그런 식의 변명을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사퇴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관련이 됐으면 감옥 가야죠. 홍 의원은 또 칼잡이 대통령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사건만큼은 여야 가리지 않고 파헤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K 민심을 돌리기 위해 대구 경북 지역을 연일 방문 중인 유승민 전 의원도 SNS를 통해 이 지사 관련 자금이 정말 안 들어간 게 맞냐며 국정감사와 특검 요구에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 죗값을 달게 받겠다면서 사과문을 올렸지만 일부 힙합 팬들이 장 씨의 퇴출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오늘 사건 사고 소식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 씨. 지난 18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까지 거부하며 경찰에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사과문을 올렸지만 힙합 팬들이 모인 한 인터넷 커뮤니티엔 퇴출을 촉구하는 성명문이 올라왔습니다. 팬들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팬들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겼고 힙합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스스로 힙합계에서 퇴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장 씨의 1인 소속사와 장제원 의원의 SNS에도 실망이 크다는 비판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장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희뿌연 연기에 휩싸인 화물차를 향해 사람들이 소화기를 들고 달려갑니다. 1톤짜리 화물차는 연기에 갇혀 형체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폐지 더미를 싣고 주행 중이던 트럭 적재함에서 불이 나자 시민 여러 명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추석을 맞아 고향 제주에 내려왔던 현직 소방관도 근처 식당에서 간식을 먹다 식당 소화기 2개를 들고 뛰어나와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운전자가 화상을 입었는데 이 소방관은 편의점에서 냉동 생수를 사와 응급처치까지 해줬습니다. 차례 지내러 지금 잠깐 내려온 상황이었거든요. 지나가던 분들도 도와주고 하는데 제가 소방관인데 그런 거 보고 당연히. 오늘 오후 4시 반쯤 경기도 김포시 일산대교에선 승용차가 갓길에 서 있던 9.5톤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일가족 4명이 다쳤고 승용차는 불이 나 전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북아프리카 서쪽에 위치한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의 라팔마 섬에서 50년 만에 화산이 폭발해서 10,000명의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열흘 사이에 6천 건이 넘는 지진이 잇따르면서 폭발의 조짐이 감지됐었는데요. 이 폭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전문가들도 짐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시뻘건 용암이 마치 분수처럼 하늘 위로 솟구쳐 오릅니다. 산 주변을 뒤덮은 용암은 커다란 계곡을 만들며 산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불기둥은 비행기 엔진 소리와 비슷한 굉음을 뿜어내며 300m 이상 치솟고 화산재가 섞인 시꺼먼 연기들은 구름 위까지 올라 퍼져나갑니다. 북아프리카 서쪽의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 서단 라팔마 섬에서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3시쯤 큰 불에 비에야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Y ya ahora cuando estamos en el negocio, pues nosotros tenemos un negocio en Las Manchas, los domingos cerramos, pero hemos subido porque comemos allí y cuando se oyó la explosión. 50년 만에 대규모 화산 폭발에 주변 4개 지역에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상자는 없지만 인구 8만 명 중 10,000명의 피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1일부터 6,600여 건의 지진이 잇따르면서 화산 폭발의 조짐은 감지됐습니다. La actividad ahora mismo es muy vigorosa. Tienen 300 o 350 metros de altura. Es increíble la presión y el ruido. 화산 폭발로 주택가와 도로까지 파괴된 상황. 하지만 공항은 정상 운영되고 있어 군 병력과 경찰, 소방대원들이 공항을 통해 긴급 투입될 예정입니다. 스페인 페드로 산체스 총리도 뉴욕 유엔 총회 일정을 취소하고 현지를 찾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Desplegado los suficientes efectivos como para poder hacer frente a cualquier tipo de contingencias. 화산섬들이 모인 카나리아 제도에선 지난 2011년 엘히에로 섬에서 마지막 화산 폭발이 일어났는데 당시엔 무려 5개월이나 폭발이 지속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라팔마 섬의 화산 폭발이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인지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미국에는 탈레반을 피해 빠져나온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6만 명이 넘는데 이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기부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과는 거리가 있는 유태인이나 천주교, 기독교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인종과 종교를 뛰어넘는 온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신시아 씨는 아프간을 탈출한 한 가정에 보금자리를 내줬습니다.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세놓은 2층짜리 주택이 마침 비어서 1년간 임대료 받지 않고 살도록 했습니다. 유태인인 그에게 이슬람교도를 돕는 게 이상할 건 없습니다. 1900년대 초 박해를 피해 러시아에서 이민 온 조부모를 생각하면 이젠 보답할 때라는 겁니다. And it was a hardship. And it's because they were able to come here and emigrate that I'm here and that I live the life that I live. And so it's a little bit of just paying back. 이렇게 이민자 후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워싱턴 유태인 연합이란 단체에는 한 달 사이 8억 원 가까운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종교적 차이도 뛰어넘습니다. 아프간 사람들의 정착을 돕는 버지니아주의 이곳은 가톨릭 자선단체입니다. Yeah, so what you're seeing behind me is basically just from 2 days worth of donations. So we have volunteers coming today that are going to help sort and figure out what we have. 기부 품목들을 보면 그들의 새 보금자리에 들어갈 침대, 매트리스며 프레임, 담요와 베개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릴랜드주의 한 기독교 단체에는 아프간 철수를 앞두고 한 달간 기부금이 작년보다 15배 늘었습니다. 아프간 탈출자들 수용의 찬성 여론이 최근 조사에서 70% 가까이 돼
정치 성향 간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움 받았던 사람이 도움을 외면하지 말자는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Just watching that little boy smile when he and I were kicking the ball was worth everything. It was just wonderful to see him finally smile. Yeah.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에 도착해서 잠시 후 BTS와 함께 특별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제 모레 임기의 마지막 유엔 총회 연설을 하게 되는데 북한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막판까지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현지에서 엄지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잠시 뒤 유엔 사무총장 주재의 고위급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3박 5일의 방미 일정을 시작합니다.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다루는 이 행사에는 유엔 회원국 정상 중 문 대통령이 유일하게 초청을 받았는데 문 대통령은 빈곤과 코로나 극복,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호소할 방침입니다. 대통령 특사로 임명된 그룹 BTS도 전 세계 청년들을 대표해 참석합니다. BTS는 코로나19 시대 청춘을 주제로 한 연설과 특별 공연도 선보일 예정인데 큰 관심을 받았던 지난 2018년 이후 두 번째 유엔 무대 연설입니다. We have learned to love ourselves. So now I urge you to speak yourself. 문 대통령은 이후 영국, 슬로베니아 정상들과 각각 회담을 갖고 화이자 CEO 등도 접견해 백신 수급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모레 새벽 진행되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앞두고 연설문도 직접 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구축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구체적 제안을 놓고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연휴 내내 평온하기만 했던 날씨가 반짝 심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사이 서해상을 비롯한 충남 서해안 지방에서는 시속 70km 안팎의 강풍이 집중되겠고요. 바람은 내일 아침까지가 가장 강하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 일찍부터 전국에서 비도 요란스레 지나겠는데요. 비는 새벽에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낮 동안에는 동쪽 지방에서 시간당 50mm 안팎씩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저녁에 날이 잠깐 개는 중부 지방은 희미하게, 남부 지방은 환한 보름달을 볼 수 있겠는데요. 서울 기준 달이 뜨는 시각은 저녁 7시경입니다. 수요일인 모레도 전국에 비 소식이 있기는 한데요. 이 비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잠깐 오겠고요. 오후에는 날이 흐리기만 해서 귀경길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을 전망입니다. 절기 추분이자 일상으로 돌아가는 목요일부터는 다시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낮 기온 25도까지 오르겠지만 바람이 불 때는 선선함이 느껴지겠습니다. 금요일에도 영동 지방에만 비 소식이 있을 뿐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남은 연휴도 편안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휴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